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9일 설날 당일입니다. 오늘 원래 수요 멤버십이 있는데 수요 멤버십은 내일로 연기 이제 미루기로 했고요.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한테 시향 정도만, 어저께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만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롱 잡고 수익 실현을 하고요. 또 아래에서 원래 절반 수익 실현했어요. 절반보다 좀 많이 했고요.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손절을 좀 쳤다가 깨졌을 때 이제 다 놔주고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하고 또 아래서 또 한 번 더 진입을 하고 또 올라가지고 약간 또 약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좀 지금 현재는 반복 단기적인 부분에서만 그냥 진입하고 수익 실현 진입하고 수익 실현 이제 이것만 조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이죠. 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좀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여전히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이제 약 한 5억 정도 지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뭐 4억 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 이제 계속 5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향을 짧게나마 하고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때문이에요. 그저께 이제 그 시향을 남겨뒀을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수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탈적인 부분이 있죠. 이탈이 만약에 되고 난다 그러면 이제 95K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95K까지 그러면 하락을 더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리송해요. 왜냐면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고 한번 눌리긴까지는 했거든요. 눌리긴까지는 해가지고 현재가 이제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을 해소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은 아직 확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보통 이 추세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하락적인 추세에서 상승적인 추세로 이제 하락적인 추세가 안 나오고 이제 상승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이제 트렌드죠. 상승에 대한 이탈된 트렌드에 대한 위쪽 구간으로 이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1105K 정도죠. 만약에 105K 선을 비트코인이 유지를 하잖아요. 유지를 하고 이제 그 윗선에서 이제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 이제 리테스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트렌드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거기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지는 관점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는 아래쪽으로는 있어요. 사실 뭐 아래쪽으로는 열려 있는데, 근데 긍정적으로 더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일 차트 때문에 그래요. 1일 차트. 자, 1일 차트 본다 그러면 엊그저께 있었던 이 하락적인 부분을 20일 이동평균선을 살려놓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그 부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윗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세 방어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게 시세 방어를 조금 해주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시세 방어란 건 뭐냐면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상승장에 대한 부분을 실패 관점을 돌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서 몸통 마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아래쪽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어떤 과정이든 아래쪽에서 머물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을 때는 떨어질 때 지지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그 아래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뭐예요? 이걸 저항으로 바꾼다라고 이제 우리가 차트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매에 대한 기준도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20일 어떤 과정이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한 번 더 조정을 한다.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한 번 더 조정을 한다라는 관점을 갖게 돼요. 꼬리로 남겨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 그 위쪽에서 이제 시세가 노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줘야 된다 그랬죠. 20일 이동평균선을 못 지키고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현재는 잘 지켜주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머물고 있죠. 제가 이때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있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위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뭐
위쪽에서 지지만 잘 받는다 그러면 상승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현재 이제 차트적인 RSI 강세 반전이죠. 며칠 동안 이제 제가 분석 때마다 얘기하는 이 강세 반전이라고 하는데 그 강세 반전에서도 이탈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세 반전이 나왔다가 이걸 아래쪽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약간 이건 실패한 시그널이나 안 좋은 시그널로 볼 거예요. 안 좋은 시그널은 뭐냐면 이거 시장이 더 많은 하락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변해가는 실패한 시그널은 뭐냐면 상승으로 가야 되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거를 되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그걸 실패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하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큰 하락은 아니고요. 21동 평균선 지키고 있고 RSI에 대한 강세 반전 영역 밑에서 구간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상승이 언제 나올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빠르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요런 거죠. 올라간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저는 올라간다고 해도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가 어떻게 끝나고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은 또 양봉달은 아닐 것 같아요. 음봉달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계속하지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실제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올라갔다 조정받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여러 번 정도 더 해야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 추세가 좀 그래요. 최근의 추세가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고 통통통 하고 넘어간다 했잖아요. 이런 과정을 조금 많이 거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르게는 넘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승장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이죠.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이나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단타 거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은 이제 위험적인 가격은 여기가 이제 가장 위험적인 가격이에요. 여기 이상 97K를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97K 이탈을 하면 뭐 96K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요 자리가 된다 그랬죠. 95.6K 정도 되거든요. 95,600 정도 되는 자리까지는 만약에 하락이 한 번 더 열릴 수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깨지는 걸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여기서 간격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가격을 선물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97K, 97.8K죠. 97.8K 깨진다고 여기서 숏을 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 치기도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아까 조정받았던 자리가 있어요. 보통 올렸다가 한번 이제 여기 이제 조정받았던 요런 자리가 있거든요. 요런 자리를 이제 기준으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00K 한 10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 10만 259입니다. 10만 259 아니면 그냥 뭐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한 10만 400 정도 10만 400 정도 많이 아니에요 이제 많이 아닙니다.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요 가격 이하에 대한 이제 가격 이탈이죠. 요 가격 이하에 대한 가격 이탈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하락 추세가 더 심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뭐 장기적으로 매수했던 분들 뭐 요런 자리 뭐 요런 데도 그렇고 요런 자리도 그렇고요. 요 아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으로 따지면 이제 뭐 한 92K 이하인 분들이잖아요. 뭐 92K 이하인 분들은 사실 뭐 어떤 조정이 나와도 이제 올라가는 정도에 대한 반등은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탈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95K 이하로 이탈이죠. 95K에 대한 이탈 이하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지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하 뭐 94를 본다거나 뭐 93을 본다거나 이 정도에 대한 이탈만 아닌다 그러면 상승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저점이 낮아지다가 드디어 저점을 올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 과정 중에서 한 번 더 이제 하락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뭐 한 5, 6K 정도까지 있잖아요. 5, 6K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1동 평균선 위에 있다 그랬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하락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반등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한 관점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선물 거래나 단기적인 거래를 하신다 분들은 여기 이제 100, 300
그죠? 103 103 발음이 너무 어려워. 막 97,000달러 막 이렇게 발음인데 10만 300달러 10만 300달러 이하로 이제 만약에 이탈이 발생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 아래 이제 95K나 96K까지는 어느 정도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열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구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요. 요 저점이 깨진다고 해도 반등이 또 세게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브레이크 효과라고 이제 있잖아요.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가 다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다이버전스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뭐 4시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1차 테스트는 없겠지만 한 4시간에서는 다이버전스 효과도 이제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도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뭐 99K죠. 99K 이런데 97.7K 이런 데가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는 단기 반등을 좀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기 매수는 한 번 정도는 들어가봐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다. 물론 상승 트렌드에 대한 이탈 이후의 리테스트 과정이지만 이 아래로 22동 평균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22동 평균선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22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 부분만 여러분들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설 연휴 동안 어느 정도 아까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에서 알람을 맞춰놓고 봐야 되냐라고 좀 궁금하실 거예요.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3 10만 300K 10만 300K가 아니라 10만 300달러 정도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탈만 이것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죠. 하락에 대한 부분은 나오기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요 가격을 이탈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아래가 구간 뭐 99K나 아니면 97K, 뭐 96K 이런 데까지도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롱 포지션 잡아놓고 짧게 손절만 걸어놓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크게 뭐 따로 뭐 매매를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올라간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하나 놓친 건데 제가 보고 있는 또 지표 중에서 일목구름 지표를 좀 보고 있어요. 일목구름 지표에서 딱 그 구름대 영역에서 딱 지지를 받았어요. 구름대 지지를 받았고 이제 변곡자리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제 뭐 변곡자리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요 자리,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구름대에 대한 구간에서도 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대부분 다 지지를 받고 잘 지켰다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량에 대한 해소 과정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무조건 상승적인 한쪽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갖는 건 안 좋다고 했죠.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되 항상 만약에 위험에 대한 구간이 이탈됐을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한 대응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짜놓고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조정은 받아도 반등은 더 세게 나와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회복해가지고 상승장 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음 추석계죠. 다음 추석 때는 집에 갈 때 한가득 용돈도 플렉스하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친척들 조카들 만나러 갔을 때 가장 플렉스가 두둑하게 5만원짜리 채워서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덕담 같은 거 안 하는 거 그게 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음 추석 때는요 조카들한테 플렉스하게 5만원짜리 날리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멋진 모습 다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설 연휴 명절 마무리 하시고요. 그러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밖에 엄청 추워요.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로 너무 추우니까 괜히 쓸데없이 다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의 글이었습니다.